자,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유는 가사 사정,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 수형자,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사 사정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즉 가족 중에 전사자, 순직자가 있는 경우, 또는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가사 사정을 한 명만 인정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법 62조, 63조, 63조의 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전상이나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전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형자, 즉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도 전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도 병역을 단축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상, 공상 등 수형자,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은 병역법 6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상근예비역은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복무를 마친 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에 21개월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력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과거에 방위였던 것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었다가 13년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왜 이름이 바뀌어 왔을까요? 그 이유는 복무 분야가 점차 확대해 왔기 때문이죠.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은 자원을 공익 분야 등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인으로서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합니다. 병력 동원 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해서 예비역 또는 보충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력 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자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해줍니다. 전시 근로 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무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집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등의 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력 중에서 병력 동원 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또는 40세 이하의 전시 근로역 등입니다. 이제까지 병역법을 공부했고 지금부터는 계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엄은 국가긴급권의 하나입니다. 국가긴급권이란 전쟁,
내란, 경제공황 등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정부가 평상시 헌법상 제한을 무시하고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조치를 말합니다. 헌법 77조에 그 근거가 있는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재헌헌법에 계엄을 처음 규정한 후에 48년 10월 그 해에 제주도 무장폭동과 여순반란 사건 때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근거 법률이 없어서 일본의 계엄령을 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49년 11월에 계엄법을 제정하였고 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전쟁 기한 내에 계엄하에 국민들은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4.19, 5.16, 6.3, 10월 유신, 부산사태, 11.6 사태 등 11차례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49년에 만들어진 계엄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계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81년 계엄법이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합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적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고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도 필요한 때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을 형식적인 요건, 실질적인 요건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선포의 실질적인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때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수차례 언급해 온 적이 있는데 전시는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사변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비무장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를 말합니다. 그 교란 정도는 국가의 존립 또는 헌법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정도의 교란 상태를 말합니다. 계엄은 사후 진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비상사태가 예견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야 하고, 그리고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즉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때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의 이유, 종류, 시행일시, 계엄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공고해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 계엄이거나 대통령이 필요한 때는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삼청교육대 알죠? 그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한 것인데요. 1980년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13호가 유신헌법이나 현행헌법, 구계엄법에 위배되어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함에 있어서 이를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 사항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1980년 8월 4일 구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13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포고에 의해 불량배로 검거되어 근로봉사 중 지정지역을 무단 이탈하였다는 계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1981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30일 이 사건 계엄포고가 이혼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평상시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 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폭력 사범, 공갈 및 사기,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 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 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 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엄포고의 내용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의 정치 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 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과거의 헌법, 과거의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서 정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난동, 소유 등 불법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하여 범죄의 구속 여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였다. 그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저형 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의 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며 영장주의와 저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헌법, 계엄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재심 절차를 거쳐서 무죄로 판결이 내린 것이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